어쨌든 뭐 준비 좀 잘하긴 하고 이런 지금 막판에 지금 남은 기간은 이제 거의 뭐 2개월 좀 남았으니까 중요한 건 아시죠? 요 지금 절대 끈을 놓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자기가 몸이 지칠 정도로 많이 돌려야 돼. 이게 뭐 기간을 뭐 좀 있는 것처럼 느낌을 가져도 지금은 절대 뭐 타협도 하지 말고 이 여유도 부리지 말고 무조건 독하게 돌리라고. 독하게 돌려가지고 몸이 지칠 정도로 돌려줘야 이게 딱 시험장에서 그 미력이 발휘된다고. 그래서 긴장끈 놓지 말고 지금 뭐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라고. 그러면 합격하지 않겠나. 원래 그런 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배신을 안 하거든. 한 만큼 녹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 하시고 갑시다. 어쨌든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2개월 동안은 어쨌든 토요일 올 거니까 오는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상담할 거 상담하고 그래 뭐 정신적으로 뭐 도움될 만한 거 이야기 좀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요번에 법 바뀐 것도 있는데요. 이제 보기를 하고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유체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데요. 1번이 최근에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지문이라. 근데 이 1번 지문은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에요. 이게 괜찮은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요 원칙을 형사법 이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여기에도 그대로 유추적하면 되느냐 이 말인데 우선 아셔야 될 것은요. 소송법적 조항에도 우리가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불리할 것 같으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적용해버리면 불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괜찮은 질문이거든. 1번은 위반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2번에서는 포인트 찾으면 되겠지. 보면 둘째 줄에 첫 번째 끝에 보면 조세범 처벌법령. 어차피 익숙한 게 계속 나올 거니까 조세범 처벌법령. 이거는 세금이잖아. 세금. 이 법조항에 세 번째 줄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 이거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앞으로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선 세 번째 끝에 보면 직접 진찰한 의사 이걸 먼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진찰한 의사라는 것은 꼭 첫째 줄에 보면 얼굴 대면도 되지만 멀리 있는 지역 사람들은 화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도 직접 진찰이냐 직접 진찰 맞아요. 이게. 그럼 봅시다. 이 사람 보면 이제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발급한 이 행위는 세 번째 끝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발급한 경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된다고. 됐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별거 없고요. 우리가 추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추징은 개별 추징도 있고 연대 추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 추징에 보면은 외국환 관리법하고 관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파트에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끌어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외국환 관리법과 관세법은 공동 연대 유추해서 도출해도 됩니다. 같은 파트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다음 2번 보시면 적절치 않은 것인데요. 뭐 1번은 뭐 단골입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주류만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하고 주류만은 다르잖아요. 이걸 포함된다 해석은 잘못된 거죠. 입이 되고요. 2번에서는 첫째 줄에 주택 재건축 조합의 임원 요 임원을 그 뒤에 공문으로 어쨌다는 거죠. 이걸 팽동원칙 위반되는 건 아니죠. 팽동원칙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잘 아시는 거죠. 이 보관찰 이거는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기초지만 잘 봅시다. 사회봉사명령인데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줄 실질적으로 신체 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형벌불소 원칙이 적용됩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리죠.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적절치 않은 것 갑니다. 우선 기억도요. 이거는 기억은 바로 판례의 변경이잖아. 판례의 변경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해도 되죠. 그럼 이렇게 문장 내기도 하거든.
행위 당시의 판례에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었던 이 행위를 재판 시점에 해석을 달리한다. 이 말이 뭡니까? 판례 변경이 왔다는 것이거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소급효 검증하고 관계없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 니은도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죠. 바로 양형기준. 이것만 가면 되는 양형기준. 이 양형기준은 일단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맨 밑에 줄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디귿은 한번 좀 나올 만한 문장인데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우선 공소시효가 도가 되었다. 그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이게 이제 본래 의미의 소급입법이죠. 진정 소급입법. 포인트는 정의가 시험납니다. 정의가. 그 다음에 도가 되기 이전에 시효를 연장했다. 이걸 우리가 부진정이라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의가 시험거리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시면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성립과 처형벌에 가는 것은 아니어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은 아닌 거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그죠. 뒤에 그 시험 문제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법률, 이게 진정소급입법 아닙니까? 이게 진정소급입법인데, 이걸로 사후적으로 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뒤에 문장을 오해를 하시는데,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또는 뭡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이름 아시다시피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미음 보시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 설에, 이거는 바로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 하죠. 소위 소송 조건입니다. 여기는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절차 조항에는 원칙은 안 되지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용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소극적 소송 조건 또는 소추 조건이라 하죠. 소추 조건. 소추 조건이라 해도 됩니다. 그 소추 조건에는 적용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따라서 답은 리얼 한 개 되겠고, 4번 보시면 1번 판에는 이제 우리가 비교적 심판으로 분류되는 거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높죠. 이게 우선적으로 두 번째 끝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네 번째 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자가 된 자 포함되느냐?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입니다. 그죠? 그럼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는데 권한은 대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하고 같은 맥락이라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가능성이 있죠. 2번에서는요, 이거는 안테나 등이 파손된 것은 파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는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익숙한 지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타인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그 밑에 줄 사망자도 포함시킬 것이고, 그죠? 이거는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소추조건 판례인데요. 이것 때문에 유치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보면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 의사표시 또는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그 내가 포인트죠. 피해자가요,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의가 필요하다 가버리면 확대해석이 돼서 불려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추해석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조심해서 보시고. 5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억은요, 기초입니다. 우선 여러분,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하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줄에 판매, 이 판매란 단어 속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요 포함되느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넘기기 때문에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게 포함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 기출 지문이죠. 이게 보면 둘째 줄에 보시면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것, 이거거든요. 설명 상담. 요게 네 번째를 보시면은 식품에 관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있는 광고냐? 설명 상담은 광고가 아니라 보는 거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위배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분명히 법을 만들면서 내용을 적지도 않고요,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이렇게 해버리면 단체 협약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단체 협약이야. 그럼 기준도 없이 포괄적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맨 밑에 포괄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위배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릴에서는 첫째 줄에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 이랬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요거는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랬거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자, 그러면은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단어와 효력이 정지된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다음 미음 보시면 미음에서는 둘째 줄에 환전할 선 재매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 끝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기준을 제대로 잡아줬잖아요. 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 미음 4개 되겠습니다. 6번 보죠. 6번에서 이제 보안처분 관련된 문장인데 사실은 이것만 보면 다 커버 되겠지. 우선 여러분 이 보안처분은 그 소급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는데 항상 기준을 하셔야 돼요. 소급할 수 있는데 반드시 기준은 관련 조항이 있어야 돼.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라. 아시겠어요? 소급할 수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1번 보시면 이 공경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분명히 개정되었다 하면서 관련 법규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거는 소급 입법이 된다는 거죠. 반한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2번도 보면 전자장치 부착 이것도 보안 처분인데요. 여기 보면 뭐 둘째를 보시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뭐 한을 2배 가져간다 했는데 문제는 답을 주잖아. 네 번째 그때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소급 입법은 된다 하더라도 근거를 남기라는 거죠. 근거를. 이 근거가 없으면은 함부로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안 처분이라 하더라도. 됐죠? 됐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또 둘째 줄에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또 규정했다 이랬거든. 이건 또 소급시키는 법을 남겼지 않습니까? 남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규정만 남기면 돼요. 근데 또 4번은 또 안 남긴 거라. 보시죠.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아청법 대상 성범죄법하고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이거 답을 줬잖아요. 따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없으면은 소급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바로 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고 듭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면 충분할 거라 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7번에서 기억은 뭐 뻔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둘째 줄에 교육감 선거 이거 하고요. 네 번째 줄에 시 도지사 선거하고 어차피 공직자 뽑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관없고요. 위배 안 됩니다. 그 다음 니은도 잘 내는데 우선적으로 첫째 줄을 보면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실질적 경자 이게 포인트거든. 아무리 실질적 경자라더라도 임원으로 등기가 안 됐다면 바로 그 밑에 놓지만 두 번째 그때 공문으로 어제되는 임원이라 보기는 어렵다. 해당한다 해석하는 것 잘못된 거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등기가.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위배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답할 필요 없고 맨 밑에 그냥 기준이 아니고요. 경품 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범위가 명확하게 들어온 겁니다. 괜찮고 리을은 두 가지 접근하시지. 둘째 줄에 여유자금 운용 우리가 잘 생소할 뿐이지 여유자금 운용은 구체적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유자금 운용 일단 괜찮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연합회장에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괜찮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음에서는 앞으로 나오겠지. 상관모욕죄 이 단어 속에는 상관, 대통령 당연히 포함됩니다. 맞죠? 다 포함되죠? 그래서 니은 한 개가 위배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은 8번의 1번은 뭐 기초입니다. 그죠? 기초인데 성문 법률주의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률주의 하면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냥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됐죠? 국회에서 만든 법 당연하고요. 이번도 앞으로 나온다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이게 담배가게 사건인데 둘째 줄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 이 단어 속에는 뒤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자도 포함되느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얘는 얘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아니거든. 지정받은 자입니다. 얘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공문서 변조나 비유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서 이 개념에는 바로 네 번째 줄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얘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요. 얘들은 공무원 공무서가 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한 개가 4번입니다. 4번은 유력하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1차적으로 뭡니까? 공무는 아니지만 공문으로 어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뇌물죄와 관련해서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끝에 공단의 임직원을 뭡니까? 우리가 129 내지 132조가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죄 중에 있어서 공문으로 어제한다고 규정했지요. 그럼 어디까지나 뇌물죄에서만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범죄는 절대 의지하면 안 되지. 공문서 위조라든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까지 공문으로 보면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로지 뇌물죄에서만 의지하라 이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1번에 인지는 잘 아시죠. 인지는 자폐 소고표가 있으니까 진요상대로 규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포인트는 아시죠. 둘째 줄에 시행인 이전에 행해진 그게 끝이잖아요. 그전에는 법이 없었다는 말이니까 새로운 법을 과거까지 갔으니까 소고표 금지원칙에 그대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포인트는 소년의 나이를 언제까지 판단할 것이냐 그겁니다. 무조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보시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요때 이미 19세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19세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19세 달했으면 넘은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뻔합니다. 얘는 정경을 선고해야 됩니다.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심 판결 선고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기초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법규를 적용하라. 당연히 잘못된 건 없다는 거죠. 우리 형법 8조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도 됩니다. 이걸 신법 우선제 반한다. 그 말 쓰면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역시 기억도 문장은 길어도 뻔하지 않습니까? 세 줄에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 제출, 이 제출을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두 줄 내려오시면 끝에 누설로 볼 수 있겠는가? 제출은 곧 누설입니다. 자, 됐죠? 확장할 수 없고 맞는 말이고요. 이유는 참 다양하게 내기도 한데요. 다양하게 내도 맥락은 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끝에 보시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 이 횟수 속에는 정상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딱 포인트는 아실 건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전력.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정상적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 범죄라면 형벌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이 소년보호처분은 회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고려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은 빼라. 자주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디귿은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번 시험 나왔는데 이번 시험 것도 반복은 되겠죠. 이 디귿은 우리 잘 안 보는 범죄인데 폭행, 가혹행위죄거든요. 이게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배가 되었다면 아예 이 법조항은 사라졌어야죠. 근데 계속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죠. 우리 잘 안 보는 건데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따라여 행사 피해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때, 이 문구인데요. 현재 이 법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가시면 되겠고 이일도 이번에 나왔었죠. 이게 여기서 이제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 이게 포인트거든. 심의해야 한다. 이게 뭔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명확원칙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요. 미음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죠. 이거는 첫 절 보면 끝에 항상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 첫 번째 유력한 지문이잖아요. 항상 최대한 하면 안 됩니다. 명확성은 최소한이야, 최소한.
그 다음에 또 뒤 보시면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보충적이라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을. 자, 그건보다는 뒤에 게 중요합니다.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해석이 다르다면 명확성이 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 잘 보시라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되겠습니다. 11번 가죠. 자, 위배되는 것은 몇 개인가 했습니다. 역시 기억도 다 안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첫째 줄에 보면, 홈페이지 게재,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홈페이지 게재, 하거나, 뭐, 이건 했는데, 그게 보면 또 이 말로 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사진을 삽입한 것,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삽입한 것, 이것이 그 밑에 발간이냐, 발간. 이런 발간은 책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은 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배가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은, 니은에서는 둘째 줄, 선박용입니다. 선박용. 이 선박용은 이제 선박에 사용하는 거죠. 이 단어 하고요. 그럼 셋째 줄에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이렇게만 가면 되겠지. 이거는 선박용은 절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니은은 그러니까 유치해석이 되겠죠. 유치해석이 포함되면은 유치해석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시면은 역시 불꽃놀이 사건인데 여기 이제 보면 네 번째 줄 끝에 사용. 이 사용은 이제 우리가 이 사용 단어 속에 그 밑에 설치가 포함되느냐, 설치부터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용에 설치도 포함되는 해석, 정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도 나오겠지. 앞으로 번호판 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네 번째 끝에 알아보기 곤란케 한다, 이 단어. 자, 알아보기 곤란케 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당연히 육아는 당연하기 때문에 육아는 시험 거래가 안 돼요. 그 밑에 보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장치, 이것도 포함되느냐? 포함시켜야죠. 그죠? 포함시켜야 됩니다. 정상적 해석이 되겠죠. 근데 포함돼서 가는 것, 이건 이제 정상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보시면 신체 이상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 숨을 불어넣지 못했다. 이거는 척정 불응이라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치 해석 되겠지. 그래서 유치 해석으로서 위배가 되는 것은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미음 세 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죠. 적절치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이요. 최근에 넣은 심판례입니다. 이게 하반기 판례거든요. 이게 하반기 판례 몇 개 넣어놨는데 1번은 상당히 이게 하반기 전반기구나. 이 하반기 판례도 있긴 한데 1번 판례는 1순위입니다. 이거는 1순위인데요. 요 한번 봅시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는 행위거든. 여기서 이제 하나 잡으시죠. 편지를 그 밑에 출입문에 끼워 넣는 행위, 이겁니다. 이 행위를 그대로 또 읽어보면 성폭력법에 보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키는 말 등을 전달케 하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문장은 네 번째 줄 통신 매체를 통하여, 이겁니다. 그럼 편지를 끼워 넣는 것은 통신 매체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이걸 포함시키면 위배가 됩니다. 됐죠? 유력한 지문이야. 뭐 2번은 잘 하시는 것이고요. 첫째 줄 기업 구매 전용 카드하고 두 번째 그때 신용카드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포함시키면 위배가 되겠고요. 보기는 어렵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첫째 줄을 보시면 중간에 컴퓨터 바탕화면 중앙에, 이래가 중앙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했단 말이에요. 요걸 네 번째 그때 엄란한 영상 공연 전시냐, 누구나 쉽게 클릭되기 때문에 공연 전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에서는 첫 문장이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 사람을 네 번째 줄 아동 청소년 단어 속에 넣을 수 있겠는가. 성매매 의사 가진 자도 포함이 된다 봐야 되겠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13번 보죠. 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역시 기억도 유력한 판례지. 법 자체는 세 번째 줄 보면 끝에 대가를 받고거든요. 대가를 받고. 근데 기억의 첫 문장 대가를 약속받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 받은 것과 약속은 다릅니다. 역시 재행법이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답할 필요 없고 네 번째 줄에 구체적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
우리가 장관에게 보냈다 이 말이거든. 그 막연하게 보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탈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름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죠. 둘째 줄 환전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장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환전인데 요 환전에는 뒤에 게임 결과물, 좀 쉽게 말해서 도박장에서 쓰는 칩이라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도박장에 게임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돈과 칩을 교환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게 그거죠.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받는 행위. 이것도 환전이지만 이제는 게임이 끝나고 집에 갈 겁니다. 그럼 게임 결과물을 주고 돈으로 교환하죠. 이것도 환전이고 입장, 퇴장 다 환전입니다. 됐죠? 이러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리얼은 뭐 강원도 횡성군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자, 국내 출생한 소가요, 출생지 200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됩니다. 그러니까 횡성군 산 소가 아닌데 도축하러 횡성군에 왔다는 말이거든, 이게. 왔는데 거기서 도축만 했다면은 횡성산이라고 붙이면 안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근데 이 소가 봅시다. 이 소가 이제 횡성에 넘어와가지고 바로 즉각 도축하면 되는데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한 몇 개월 동안 키웁니다. 키웠다가 도축했다는 것이거든. 그럼 일정 기간 분명히 키운 거 맞기 때문에 그것도 사육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끝에 보면 당의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한 개가요,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도축을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키웠다면 사육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어요. 이게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2개월 안 됐다는 거죠. 그 쇠고기에 대해서 해당 시도명이나 군구명을 표시하였다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딜 봐도 2개월 기준으로 우리가 판정하겠다, 그런 문구가 없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2개월이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2개월 전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고 2개월 넘으면 괜찮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리얼은 이제 맞고요. 미음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다 안 봐도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절 홍삼 절편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제품 가운데는 홍삼 절편은 빠집니다. 절편은 빠지기 때문에 이 절편을 포함시키면 재행법중지 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편은 원산지 표시 규정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음도 맞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 다 맞습니다. 됐죠? 자, 5개 다 맞죠. 답 4번이고. 자, 14번에서 기역은 좀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건데 형소법상에 보면 뒤에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 효과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분명히 미치는 거 아시죠? 분명히 미칩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요때 공범의 범위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범은 우리가 필요적 대항범, 다른 말로 필요적 공범이라 하죠. 얘들은 빼야 된다고. 근데 이 판에 볼 때 참말로 조심해야 될 게 몰수입니다. 몰수. 몰수에서 말하는 몰수의 공범. 아시겠어요? 몰수의 공범 같이 가야 된다고 헷갈리니까 몰수의 대상인 공범. 몰수의 대상인 공범에는 대항범 포함됩니다. 필요적 공범 포함되거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하고 몰수에서 말하는 공범의 범위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좀 잘 보시라고, 이게. 아시겠죠? 그 몰수는 우리 다 되잖아. 필요적 공범까지. 조심해라고 헷갈리니까. 기억은, 일단은 위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뭐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그때 성용자 앞범법 부분이죠. 이거는 당연히 세 번째 그때 위험한 물건 휴대는 맞지. 맞죠? 당연하고요. 디귿도 이제 링크도 그 밑에 엄란한 보호 전시 맞습니다. 자, 리얼도 리얼에서는 이제 이 게시판인데 두 번째 그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단어 속에 소지가 포함되느냐? 소지는 아니잖아요. 소지는 몸에 지니는 건데 리얼은 위배가 되겠고, 미음에서는 둘째 줄에 보면 당내 경선이죠.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이거는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선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선거고 요거는 당 내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포함시키면 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협도 보면 비협 보시면 둘째 줄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이랬거든. 여기서 여러분 자가용차는 절대 돈 받고 운행하면 안 됩니다. 걸리거든. 요때 유상 단어는 운송도 수식하고 임대도 분명히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 내는 패턴은 그렇잖아요. 네 번째 그때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이 행위를 의미하지 임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지. 전부 다 수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비읍 4개가 위배됩니다. 15번 가죠. 15번에 1번도 한번 낸 적이 있지만 단골로 또 나오겠죠. 요 판에는 통째로 내기도 하고요. 중간에 잘게 쪼개기도 합니다. 자, 조심할 자리 갑시다. 첫 문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요걸 따로 떼서 냅니다. 그러니까 위임 입법을 함부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따로 불려서 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서는 예측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또 그럴 수 있는 자리가 형벌. 형벌에서는요, 종류 및 사항과 폭, 종류만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항과 폭까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줘야 위임입법이 허용되죠. 조심할 자리 점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익숙하잖아요. 그죠? 수산업 협동조합. 이거는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오죠? 화상 채팅이라. 화상 채팅을 통해서 전송받은 이 화면상의 영상 부위, 신체 부위죠. 이걸 카메라로 찍은 것은 밑에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촬영죄는 신체를 직접 찍어야 된다고. 맞죠? 직접 찍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다음 나왔었는데 첫 문장 끝에 과대 관고 통보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기준을 잡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위임 위법 한계를 벗어난 게 분명히 아닙니다. 됐죠? 답은 3번이고 16번 가죠. 자, 16번에서 유체해석인데 기억 보시면요. 첫 번째 그때 소매 가격, 이게 포인트야. 소매 가격. 근데 여기서 소매 가격이라서 약품 가격인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뒤에 보시면 위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소매 가격 이거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불량품 아니까 불법 제품이잖아. 불법 제품 이거냐, 아니면 그 밑에 네 번째 줄 끝에 허가된 의약품 또는 미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 가격, 이거는 정품이거든. 분명히 지금 관련 법규가 뭡니까? 단속에 관한 법이라고. 단속에 관한 법. 단속에 관한 법이니까 불량품 가격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물론 시험 나왔는데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맨 밑에 보면 먼저 네 번째 끝에 보시면 중개업법에서 소정의 중개업, 이때 중개업을 좀 풀었으면 금지되는 중개업이라. 이게 금지되는 중개업, 이게 금지가 되는 중개업이에요. 그럼 금지가 되는 중개업 되려면 물론 이제 허락 안 받고 장사를 해야 되겠지.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얘가 지금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단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하고 해도요, 실제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당연히 중개업에 걸리진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뭐 디귿은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게 실화제인데 첫 문장 보면 뒤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랬거든. 이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이 단어는 무조건 166조까지만 수식해야 됩니다. 167조에는 절대 수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함정도 그렇게 파겠지.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시죠.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의 기재한 물건, 요거는 맞아요. 그 뒷부분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 167조의 기재한 물건, 요렇게 하면 틀린 거라. 여기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이지. 맞죠? 포함시키면 안 되겠고. 그래서 틀렸고요. 이름은 화상 채팅 서비스, 붉은 뉴스는 옵션은 괜찮고, 이건 이름 괜찮고요. 미음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 여기 이제 법 자체는 둘째 줄에 약사면허 정태여거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첫째 줄, 자격 있는 약사에게 대하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잘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해석이 아니다. 틀렸지. 옳은 것은 기억과 리얼 두 개입니다. 17번에 기억 보시면 둘째 줄에
7개월 동안 3회의 7개월 동안 3번밖에 안 돼.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발송 이겁니다. 이게 무슨 그 밑으로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헌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기억 틀렸어요. 자, DNS는요, 수소 이탈제거든. 자기 지키는 지역이죠. 그럼 여기서는 둘째로 실제로 배치가 되어 있는 자,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 밑에 겁니다. 초병 근무 명령을 받아 경계 근무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임박하여 복장을 갖춘 자 포함이 됩니다. 얘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시면 둘째 줄에 집회 예정 장소가 사전 봉쇄되었다. 그래서 인근에 잠깐 머문 것 이거거든. 머문 것이 집회는 아니지 않느냐. 맨 밑에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리얼에서도 간단하게 가셔야 되겠지. 리얼도 첫째 줄에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 이 말은 사무원. 얘는 내부적 끝에 공무원이냐. 얘는 공무원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맞고요. 그 미음처럼 내버리면 또 당하더라고. 미음처럼. 우리가 원본 정보는 참 잘 알거든. 잘 아는데 이렇게 내보면 또 당하더라고. 자, 보세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정서. 일단 정본입니다. 정본. 정본을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 교부한 걸, 자, 법원 부실기재 공정서 원본 행사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본 행사죄에 정보는 빼라 이 말이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틀린 것은 기억 한 개가 되겠습니다. 18번 가죠. 18번에 1번 보시면은, 보세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 해석은 허용되므로, 보세요. 위법성 조각 사유 유리한 겁니다. 책임 조각 사유 유리한 거고요. 이러면 잘 보세요. 소추 조건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소조건 분명히 들어간다고. 소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 형면적 사유입니다. 이 유리한 거잖아, 그죠? 이걸 좁게 해석하면 불리해집니다. 유치해석 검증 측에 반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지. 그 소추도 걸린다는 것이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는요, 그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도급 계약이 처벌 규정 신설 전에 체결됐습니다. 그 법 생기기 전에 체결되었거든. 근데 결정타가요, 세 번째 줄이죠. 처리 행위는 처벌 규정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 맞죠?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데요? 바로 현행법 위반이죠. 어차피 법 생기고 나서 행사했으니까 현행법 위반이라 이거는. 그래서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 끝에 보면 처벌 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 업체에 안 건설 폐기물의 위탁 처리 행위를 처벌하는 거, 그건 현행법 위반인데 뭐 이걸 소급표 검증 측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고요. 그럼 3번은 많이 했죠, 그죠? 이거는 100시간을 200시간 올린 걸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법하고요,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무리 행정청이 부당했다 하더라도 받아서 뭐 운전해서는 안 되죠. 그 이사 받은 자가요, 운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무면 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철회했기 때문에. 그 답은 1번입니다. 19번 보시는데 19번에 1번 상당히 유력합니다. 앞에 비슷한데요. 요 공단이 해수부 장관을 대행해서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 검사 증서입니다. 좀 전에 하겠죠. 공문으로 어지드는 범위는 뇌물죄입니다. 선박 검사 증서는 공문서가 되냐 이 말인데 공문서 위조나 허위 공문 작성죄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해라고. 아시겠어요? 공문으로 어지드는 범위 안에서만 된다고. 앞으로 유력하다 봐야 됩니다. 맞고요. 이번에서는 저축을 하는 자 이 단어 속에는 당연히 세 번째 줄 저축의 주체는 아니라더라도 저축과 관련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뭐 우리가 막 대출 받고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서 할 수 없고 맞고요. 3번은 벌금 미납자가 병력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 집행 기간에 자진 출대했거든. 그러면 우리 병력 기피죄 즉 도망이 되려면 아예 국가 기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내가 어쨌든 국가 기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도망이 아닙니다. 됐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뭐 당연히 뭐 잘 아시는 유력한 판례인데 감청이 되려면 실제로 대화 중인 걸 들어야 된다. 이거는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 외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도 포함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답은 4번이고 20번 1번은 단골이지. 양도
양도는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순히 적금 매체를 빌려주거나 사용케 하는 것, 이거는 양도는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첫 문장이 포인트지. 화물 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고 등록된 변형 자동차입니다. 얘는 무조건 화물차입니다. 화물차거든. 이걸 두 번째 그때 성형 또는 성합 자동차에 해당한다 보는 것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죠. 위배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한번 나왔었지. 운전면허 받지 않고 이랬거든. 처음부터 면허증이 없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그때 면허를 받았지만 정지된 자, 무조건 정지된 자는 면허가 없는 자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3번이 틀렸지. 4번에서는 분명히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에서 안 쓰인다는 거죠. 요 단어 속에는 그 밑에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1번까지. 21번에서 기억 봅시다.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둘째로 엄난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속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못 쓰거든요. 여기에요. 옛날에는 이 문장 그대로 냈다가 이 판례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가면 됩니다. 엄난은 무조건 됩니다. 저속은 안 돼요. 그 보시면 보세요. 엄난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이 말은 어긋난단 말이거든. 그게 반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엄난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다. 아닙니다. 저속은 헌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엄난은 괜찮고 저속은 안 된다. 이 최근에 경찰 간부에 나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럼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줄 공익에 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 줄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 이 문구가 상당히 포괄적이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단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두 번째 끝에 활동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는 괜찮고요. 반환대서 내가 틀렸고 리을의 불안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환대서 내가 틀렸고요. 위험에 둘째 줄 전례적인 식생활 통념 안전성 건전성 다 괜찮다 봤습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위험 한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자, 1번은 뭐 기초 개념입니다. 보세요.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맞는 말이거든. 여기서 이제 다른 문장 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단순한 서술적 개념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순한 서술적 개념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X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단어가요. 대비되는 단어가요. 일반적, 규범적 단어하고요. 서술적 단어,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서술적 단어는 누구나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물, 불, 자동차, 건물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 규범적 개념은 해석에 필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못 사용하면 법조항이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서술적 개념만을 사용해야 된다 하면 틀린 거라고. 일반적, 규범적 개념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 지문이거든. 자, 그러면 됐고요. 또 둘째, 명확성 원칙이란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이다. 그건 틀린 거 맞지요? 그 뒷부분 틀렸고요. 1번 틀렸고. 2번에서 판단 기준은 뻔하지 않습니까? 법관 X입니다. 행위자 X입니다. 그 뭐냐? 두 번째 그때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 이거잖아요. 그죠? O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3번에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재형법정지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법 그의 구성요건과 이게 바로 범죄 아닙니까? 범죄 당연하고요. 가벌성 이게 처벌 아닙니까? 모두에 다 준용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한번 나왔고요. 4번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보세요. 이 판례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4번 한번 봅시다. 4번에 보시면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내가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 당시에는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거든. 그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내부절 끝에 신고 대상자인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설치했고 그 전에는 법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 이거 갖다가 포함시키면 소급비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이미 설치되었고 그 당시에는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1번이고 23번 갑시다. 1. 세 번째 줄에 가축을 놓아 먹인다 이 단어 속에는 첫 문장 축사 설치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유추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이거는 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세금순환 영수증은 공문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겠고. 3번에서는 이 약사는 다른 지역으로 약을 팔면 안 돼요. 두 번째 보시면 택배로 이게 뭐예요? 택배로. 이 택배로 보냈다는 거죠. 이걸 네 번째 줄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냐 명백히 맞지. 이거는 택배니까요. 이거는 정상이고 4번에서는요.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것 이거는 명백히 경력은 아닙니다. 경력에 포함된다 보는 것 잘못된 해석이죠. 3번입니다. 자 24번에서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누구든지 또 그 밑에 후보자 등등 괜찮고요. 니은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줄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만 나오지 그 밑에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법 문구상 알 수 있다 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대 뒷문장 흔들리지 마시고 괜찮고요. 디귿에서는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저해할 우리가 있다. 뭐가 저해인지 기준이 안 나옵니다. 어긋납니다. 이거는 입이 되겠고 리얼스럼 열람 등사 이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고요. 그다음 미음도 이해관계인 괜찮고요. 그다음 비읍 저속은 분명히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되고 소량은 괜찮. 적은 양 이 말이기 때문에 소량 괜찮아요. 이 이형이 또 경찰 간부에서 나왔는데 참 애매모한데 보세요. 둘째 줄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단체를 지지 반대하는 것 이게 또 괜찮다 받는 거라. 이런 것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디귿과 비읍 두 개입니다. 25번 가지. 자, 1번은 우리가 많이 알죠, 그죠? 이거는 엄난이 절대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옷을 입는 게 엄난이지. 그래서 엄난 아닙니다, 일단.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끝에 타인 명의로 허가받은 자는요, 이거는, 둘째 줄로 노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겠지. 그럼 3번에서 보면 네 번째 끝에 경품 제공죄가 나오거든. 경품 제공죄 취지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게임과 관련하여입니다. 경품 제공죄는 게임과 관련된 경품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그걸 알면 되거든. 그럼 첫째 줄 보시면 게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경품 제공죄는 아니겠지 이게.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뭐 4번 찜질방 밀집 장소 맞습니다. 유치해석 아니죠. 4번 틀리지. 옳은 건 3번 26번 갑시다. 26번의 기억, 기억하고요. 25번의 1번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달라요. 기억은 명백히 보세요. 무대에서 성의 장면 보여주고요. 모두 성기 부착하고 완전히 누가 봐도 엄낭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엄낭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세 번째 줄 선거인이란 금품 제공죄가 되려면 선거 날짜가 나와줘야 돼요. 선거 날짜가. 근데 첫째 줄 끝에 선거일, 공고일 이전이기 때문에 선거인은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보는 것은 정답 해석이 아니겠지.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첫째 줄에 이미 생성된 이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생성하여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시키면 안 되겠고 유추해서 해당한다 맞고요. 리얼에서는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문장으로 내면 당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건 속에는 컴퓨터 프레임 파일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아시는데 이걸 문장화 시키면 또 당하더라고. 봅시다. 엄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레임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됐죠? 이걸 이런 분명히 이뤄낸단 말이에요. 엄화반포죄다 이뤄낸다니까. 조심해라고. 여기서는 그냥 기타 물건 이랬잖아요. 이렇게 내면 잘 내는데 그래 하지 말고 엄화반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면 다 당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엄화반포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자체가 물건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엄화반포죄라는 표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많이 당하더라고 내보니까. 조심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행태만 가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됐고. 그
그다음 위험에서 뭐 노래방에 뭐 넣는 것은 당연히 일반 공연에 공개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맞고요. 보세요. 비협이 있거든. 이 비협 판례 하고요. 이름 조금 전에 했지. 비협 판례하고 그다음에 22번에 4번하고 똑같은 판례입니다. 똑같은 판례인데 비협이 새로운 판례라. 그 새로 나오는데 차이점은요. 앞에는 시설이고 지금은 시설을 이용한 사육이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한 자는 어차피 법 대상은 아니란 이야기라 이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비협은 배출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었고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용한 자는 소위 법에서 금지하는 배출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용한 자에 해당한다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미 설치된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위배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 갑시다. 27번 1번에 여러분 심판례 따끈따끈한 심판례입니다. 이게 괜찮거든 이게. 괜찮은데요. 우선 여러분 이제 먼저 최단금이라는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돼. 최단금. 최단금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못 주면 국가에서 대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 못 주면 국가에서 대신 주는 것. 그게 최단금이에요. 그 단어를 좀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못 주면 국가에서 대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신 주려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가 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국가에 신청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신청을 허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청을. 그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최단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이 법 내용을 잘 보세요. 이 판례 다 볼 필요 없거든. 포인트는 세 줄 거짓의 보고라 했거든. 보고. 이게 포인트. 보고. 뭐 뒷문장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보고. 그 허위로 보고하고 월급 받으면 걸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로 보면 그때 보고에 진술도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 말하겠죠. 진술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에 진술이 거짓 경우까지 포함된다 생선 정당 해석이다. 정당 해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술은 빼라. 됐죠? 보고 진술 두 개 오면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잘 아십니다. 아동에게 엄행을 시킨다. 직접 상대방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고. 3번은 형의 장 단계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장기든 단기든 일부라도 정해지면 상대적 부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 부정경이 허용되는 거지. 그건 허용되고요. 맞고 4번에 움직일 의도 없이 실수로 건드렸더니 움직였다. 그거는 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갑시다.